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박현지 마케터. 3팀 박소연 마케터입니다. 저희 오늘 처음 보는 조합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이렇게 계속 라이브를 미뤄오다가 오늘 제가 처음으로 서연 씨 데리고 한번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많이 말씀드렸던 네이버 에세이에 관해서도 오늘 한 번 더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처음부터 이제 댓글이 좀 많이 달리기 시작했네요. 김지훈님께서 에세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잘 배우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저희도 최대한 꿀팁 많이 압축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오늘 준비한 주제가 뭐죠? 네이버 에세이 세팅부터 성과 내기 너무 어렵다. 네, 이러면 이제 주제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성과 요즘 네이버 에세이 같은 경우에 성과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많은 경쟁률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로아스 효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간략하게 그래도 기본부터 조금 다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파워링크부터 쇼핑 검색까지 조금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파워링크 내용부터 먼저 구분 지어서 말씀드릴 건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냥 전환을 위한 캠페인 같은 내용보다는 그래도 조금 DA로서의 좀 개념을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근데 그래도 DB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의 입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주요해서 좀 가져가셔야 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키워드 관리 요거는 다 기본적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타사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고 저희는 어떤 키워드를 더 추가하고 활용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이제 키워드를 검색한다고 해서 모든 그 통합 검색 지면에 파워링크가 뜨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출이 많고 전환이 많이 되는 키워드를 선별을 해서 등록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키워드 관리라고 하면 최대한 일단은 저는 많이 등록해 두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대량 키워드 등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대량 키워드를 등록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캠페인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룹이 나뉘어지잖아요. 그 그룹 안에서도 이제 소구별로 나눠요. 소구별로 나누게 되면 그 안에서 나눠지는 메인 키워드 그다음에 이제 세부 키워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소연 씨가 하시는 그 업종 중에 요즘 좀 괜찮은 업종 하나 있을까요? 뷰티라거나. 요새는 마사지기. 마사지기. 네. 마사지기라고 하면 가장 메인 키워드가 이제 마사지기라는 키워드잖아요. 근데 이제 제품마다 이제 조금 더 다른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리 마사지기, 팔 마사지기, 소형 마사지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더 추가되는 내용이 더 있어요. 잠시만요. 알람이 떴는데.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이 더 추가되는 이런 세부 키워드, 그 다음 관련 키워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저는 대량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등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중간중간 댓글 확인하고 계속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지금 제이준님께서 안녕하세요. 키워드 광고 세팅하고 운영 중인데 품질 지수는 어떻게 올리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품질 지수 얘기도 추후에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품질 지수 같은 경우는 노출 지면에 따라서 조금 효율이 좀 많이 나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품질 지수는 전환이랑 클릭을 가장 많이 보는 지수긴 하거든요. 그게 제가 운영했을 때도 가장 성과적인 부분에서 그런 면을 개선했을 때 가장 좀 품질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이상한 지면에다 많이 노출되면 노출만 있지 클릭은 거의 없고 클릭 CTR이 굉장히 낮은
결과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품질 지수가 뭐 한 칸, 두 칸 뭐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출 지면만 좀 관리를 해줘도 3칸 이상, 4칸 이상은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키워드 등록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소그별로 저기 뭐 이제 마사지기라고 하셨으니까 메인 키워드인 뭐 마사지기 그 다음에 뭐 뭘로 하죠? 다리 마사지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마사지기. 어깨 마사지기 이런 게 메인 키워드겠죠? 근데 이제 세부 키워드로 하면 뭐 이제 마사지기 추천 아니면 뭐 마사지기 또 뭐가 있을까요? 온열 마사지기. 그쵸? 뭐 이제 온열 마사지기 이것도 나름 메인 키워드에 분류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손목 온열 마사지기 뭐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하고 이제 연령대별로 나누기도 해요. 이제 50대 마사지기 뭐 이제 선물용 50대 선물용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가겠죠? 이외에도 굉장히 키워드의 분류는 소구별로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그냥 저희가 예시로 든 거지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못해도 1000개 이상은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의 개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등록해 보시고 이후에 키워드를 뭐 이제 전환 값을 보고 전환 성과를 확인한 후 이제 개별적인 뭐 입찰가 관리를 점진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사실 이게 조금 리소스가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거의 이제 매일 데일리로 확인을 해야 하기도 하고 데일리로 확인을 한다고 해서도 이제 너무 이제 짧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게 또 정확하진 않은 데이터라서 주 단위, 뭐 월 단위 이렇게 좀 자주 봐야 되거든요. 여러 방면에서 좀 많이 봐야 되는 게 키워드 관리라서 요거는 사실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키워드 관리는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이후에 이제 좀 더 추가해서 이제 드릴 꿀팁이 있으실까요? 키워드 관리 이후에 이제 이후에는 이제 네. 확장 소재 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엄청 확장 소재 중요하죠. 아무래도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굉장히 안 하시는 광고주도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안 쓰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기본적인 모르시는 것만 걸까요? 등록해 놓고 그렇죠, 그렇죠. 있어서 그러면 확장 소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확장- 모르시는 분들도 네네. 있으니까. 확장 소재란 이제 광고주가 제공할 수 있는 광고 요소인데요. 키워드나 광고 문구, 랜딩 페이지 같은 걸 얘기하고 확장 소재는 이제 검색 광고 노출을 늘리고 CTR, 클릭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전환율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확장 소재가 그러니까 뭐라도 있으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좀 많이 등록을 해놓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긴 해요. 저희 빅설기님께서 안녕하세요. 파워링크 키워드는 보통 어디서 확인하고 추출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달아주셨네요. 파워링크 키워드는 저는 직접적으로 검색을 하거나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좀 키워드 추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빅키워드라고 해서 타사의 키워드도 추출할 수 있고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신다면 그냥 검색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타사 키워드. 일단은 그러면 파워링크 혹시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이제 파워링크 확장 소재 설정 시에는 이제 광고 문구를 다양하는 게 중요하고 또 여러 검색어에 맞춰서 어떤 검색어로 이제 입력 검색했을 때 광고가 효율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지 설정해야 됩니다. 또 이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맞춤별 광고 문구 작성이 필요하고요. 소구별 광고 문구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다 이제 CTR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요소잖아요. 이 말은 즉슨 사실 이제 경쟁사, 타사보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유입을 늘릴 수 있고 타사보다 유입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업종마다 조금 다르게 또 파워링크 확장 소재를 쓰는 것 같은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많이 쓰는 게 추가 제목은 둘 다 DB나 이제 이커머스 둘 다 쓰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쇼핑 정보, 뭐 가격 링크, 그다음에 이제 서브 링크도 좀 쓰기는 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좀 이미지 요소가 들어가는 이미지형 링크도 쓰기도 하고 좀 단편적으로 좀 가격이나 이런 걸 조금 제품에 대한 소구를 많이 줄 수 있는 확장소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DB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나 아니면 플레이스를 등록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직접적으로 매장의 이미지 아니면 이제 창업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이미지를 조금 많이 보여주면서 좀 창업에 대한 여러 소구를 좀 보여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꿀팁은 이커머스랑 DB 업종별 맞는 확장 소재를 맞춤 설정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요거 혹시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디바이스별 확장 소재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좀 그게 있어요. 이게 모바일에서는 잘리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막 이제 많이 등록해 놓는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이게 추가 제목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이제 뒤에 점점점해서 잘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PC에서 하는 그 글자 수 개수랑 모바일에서 하는 글자 수 개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바이스에 맞게 확장 소재 글자 수 확장 소재를 쓰는 게 좋다. 맞춤 이런 거. 그리고 간략하게 저희가 이렇게 파워링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효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잘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거라도 하셔야지 좀 효율의 개선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파워링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좀 효율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라서 저희는 사실 이런 리소스가 없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대행을 맡기시는 게 차라리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 하다 보니 따로 이제 뭐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이제 광고주분들에게 따로 리스크도 없는데 차라리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권유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걸 좀 기피하시는 분들은 뭐 입찰가를 뭐 일부러 올리거나 광고를 망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그럴 이유는 없죠. 잘 돼야지 저희랑 오래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최대한 이제 리소스를 덜어드리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좀 성과적으로 좀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위쪽에 이제 연락처랑 이메일 있거든요. 지금 채팅으로도 무료 컨설팅 가능하니까 채팅 막 주셔도 되시고 따로 뭐 부끄러우시다면 위에 내용대로 이제 전화나 이제 이메일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쇼핑 검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혹시 소연 씨 같은 경우에 좀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꿀팁 같은 거?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아무래도 불필요한 키워드가 있을 때는 클릭을 사실 안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필요한 키워드가 노출되는지 확인 후 이제 제외 키워드 등록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사실 불필요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릭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환이 안 되면 사실 이제 돈만 나가는 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필수적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다. 로아스적인 효율을 올리기도 좋으니까 저희 황준호님께서 이제 안녕하세요. 덕분에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라고 이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입찰가를 보통 그냥 최저 100원, 70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사실 초반 테스트 과정에서는 클릭이 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상위에 올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가를 조금 다소 높게 자기가 측정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높게 측정을 하고 순위권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유효한 데이터를 확인 후에 적절한 입찰가를 따로 추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1페이지 내에서도 이제 클릭을 할까 말까 하는데 뭐 3, 4페이지까지 넘어가면 클릭률은 높아질 수 있죠. 애초에 노출이 없으니까. 근데 클릭이 아예 없단 말이죠. 그거는 광고를 등록해 놓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래도 입찰가를 조금 높여서 순위권에 그래도 1페이지 내에 등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네, 그렇죠. 너무 길면 또 보시기 불편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확장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쇼핑 검색에서 좀 할 수 있는 확장 소재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쇼핑 검색에서 할 수 있는 확장 소재는 이제 리뷰 수 네. 같은 거나 리뷰 평점 네, 이나 찜수 아니면 구매 수 활용해서 그쵸. 이제 맞아요. 소비자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리뷰 수가 많다면 사실 이런 거 고려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맞아요. 사실 저희 네이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이 저희 제품만 뜨는 게 아니라 타사랑 같이 붙어서 뜨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사보다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 없으면 리뷰가 많다. 그러면 꼭 한번 들어가서 정말 신뢰되는 제품이고 많이 구매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하고 거기를 구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뭐 찜수, 리뷰수, 뭐 구매수 맞나? 아무튼 찜수, 리뷰수 같은 이제 확장 소재를 등록하시는 게 필수다. 그리고 한점이다. 그래. 근데 사실 그럼 저희는 리뷰나 뭐 이런 게 없는데 확장 소재를 등록해봤자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확장 소재 안 등록해 놓는 게 좋기도 한데 저는 쇼핑 검색 내에서의 등록을 좀 꺼리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사랑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사가 뭐 갑자기 뭐 리뷰수 9,990 뭐 이렇게 있으면 사실 리뷰수가 아무것도 없고 가격적인 경쟁력이나 어떠한 뭐 제품에 대한 특장점이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타사에게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진행을 고려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차라리 SA보단 DA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SA적으로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 리뷰를 많이 쌓아 놓는 작업을 미리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근데 마케터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키워드가 저희가 제품을 하나 등록을 해놓으면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무작위하게 저희 등록한 노출명 키워드에 잡혀서 이제 막 무작위하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어떤 키워드로 되는지 이제 보고서를 뽑아보지 않는 이상, 제휴 키워드에서 이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키워드
이제 뭐 어디에 노출되는지 그 제휴 키워드 보면 보이거든요, 노출. 그래서 그 키워드로 들어가서 직접 쳐보는 거죠. 쳐봐서 그 쇼핑 검색 지면에서 우리 제품이 뭐 경쟁 업체에 비해서 가격이나 아니면 리뷰, 뭐 썸네일, 뭐 이런 확장 소재 등 이렇게 고려를 해서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후에 순위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마사지기 말씀하셨으니까 마사지기 뭐 저희는 솔직히 이제 리뷰 수나 다 비슷한데 타사가 뭐 저희는 한 6만 원에서 타사가 반값 3만 원이에요. 그러면 걔네랑 같이 붙여놓는 게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저희가 아예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 경쟁사랑 따로 떼놓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이제 키워드를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리서치적으로 좀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로아스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수적인 작업이다라는 거죠. 키워드별 경쟁력 파악도 순위 조정, 체크 조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두 캠페인 모두 좀 가져가야 될 거? 이제 뭐 성과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꾸준한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네. 그리고 광고 소재별 성과를 이제 분석 후 무엇이 효과적인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재별 성과.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주간으로 나간다거나 뭐 월간으로 데이터 뭐 월말 보고서 형식으로도 많이 나가잖아요. 아직 그런 데이터를 보지 않고 그냥 광고를 운영하시겠다는 거는 그냥 감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신다는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효율 좋으면 좋죠.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근데 효율이 나빴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요. 데이터를 모르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데이터를 중시하고 이제 광고주분들에게 데이터는 보셔야 되고 이런 인사이트 기반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마케팅적으로 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좀 개선점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광고주분들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 데이터를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근데 사실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하려면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실까요? 데이터를 테스트할 때는 이제 A/B 테스트라고 여러 광고 문구나 이제 소재 테스트해서 이제 광고 설정이 어떻게 최적화되는지 찾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최적화를 위해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뭐 소재 맞아요.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키워드, 뭐 확장 소재 그리고 뭐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노출명도 바꿔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노출 지면도 바꿔보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최적화를 위해 좀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는 거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솔직히 시간대별도 많이 보지 않나요? 맞아요. 시간대를 보시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간대별 보는 이유는 이제 어떤 시간대 검색을 했을 때 네. 더 효율적으로 노출되는지 분석을 하는 게 시간대별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대별로 약간 효율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죠? 많이 보시는 시간대가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통 이제 활동하는 시간은 다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약간 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렌즈 업종을 하고 있는데 렌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업무 시간대는 보통 잘 없고 9시 이후 그 다음에 1시 사이 요 시간대가 가장 전환율이 높아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가장 이제 클릭률이 높고 유입률이 높고 그래서 업종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시간대 분류는 좀 필수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대를 보잖아요. 효율이 다른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보통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나요? 이제 효율을 봤으면 이제 예산을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효율이 낮은 키워드에는 절감을 하고 효율이 높은 키워드에는 더 증액을 해서 광고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의미도 없는 시간대에 그러니까 전환이 없는 시간대에 돈을 쏟아봤자 로어스만 이제 박살이 나지. 네. 오히려 그 돈을 따로 이제 효율이 좋은 시간대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죠. 전환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업종마다 다르고 타겟마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고객 맞춤 타겟팅 전략 데리고 왔습니다. SA는 사실 이제 그게 조금 DA보다는 타겟팅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시라도 위치, 네, 네. 위치나 나이, 성별 등 이제 세부 타겟팅 옵션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타겟을 설정해놨으면 네. 활동 시간 범위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바이스별 리텔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대나 그다음에 디바이스별 그쵸. 이런 거는 그 예시로 좀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직장인이 보통 사는 건 사무용품이라고 예시를 들면 보통 사무용품을 퇴근하고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그냥 업무하다가 보는 게 많기 때문에 보통 업무 시간대에 그 전환 효율이 좋기도 하고 모바일보다 PC의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다른 뭐 모바일보다는 이렇게 좀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번 더 추천드리는 건 서브 매체. 혹시 서브 매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서브 매체의 활용법은 이제 GFA, 카탈로그 캠페인 리타게팅이라고 이미 방문한 사용자나 구매한 사용자에게 이제 DA, 배너 형태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서브 매체 활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SA 같은 경우에는 이건 SA는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 중에 매체 중에 하나거든요. GFA가 뭔데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네이버 이제 통합 검색 딱 네이버 창 딱 켰을 때 검색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큰 이미지로 보통 이제 광고 지면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GFA입니다. 그거는 타임밴으로하고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데 GFA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2만 원으로 운영도 충분히 가능하고 로그인 그 하단 지면에 이렇게 좀 조그맣게 이제 포스트잇처럼 붙어있는 그 광고 지면이 있어요. 그 지면이거든요. 사실 이제 1예산 1, 2만 원 가지고 그 메인 화면에 등록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중 하나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이제 유입됐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DA를 활용을 하게 되니까 효율도 엄청 좋아요. 오히려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해서 저는 네이버 SA 하시면 같이 이제 GFA도 활용을 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좀 세팅부터 이제 성과에 대한 꿀팁을 좀 전달 드렸어요. 이제 시간도 다 돼서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파워링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SA 세팅부터 설명드리자면 이제 키워드 관리 필요하고 이제 대량 키워드 등록하고 확장 소재 이제 필수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이제 광고 성과 효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키워드 확인 후 제 키워드 등록하는 것도 필수적이고 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중요한 건 이제 꾸준한 모니터링과 이제 광고 성과와 데이터 기반 개선 작업 필요하고요. 또 이제 고객 맞춤 타겟팅 전략과 이제 서브 매체 활용해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 둘 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이렇게만 하셔도 저는 로아스 뭐 이제 100도 안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00은 물론 지금보다는 그래도 로아스 뭐 50에서 100은 더 향상할 거라고 봐요.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로아스가 개선되는 매체라서 솔직히 이것만 해줘도 효율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하시는 이유가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가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저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따로 컨설팅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따로 이제 문의 사항이 없다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